System will notify you once you begin your broadcast. 저는 아프리카 TV에 이게 잠시만요. 예,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이런 추천 방송, 이런 방송들 중에 선택하는 추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추천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추천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그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아무도 아시겠지만 좀 더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프리카 TV는 방송을 진행하는 BJ가 있고요. 그 BJ들이 만드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있고요. 이런 BJ와 방송, 시청자 이 세 개를 묶어주는 SNS 플랫폼이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하루에 10만 개의 방송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루에 300만의 시청자가 방문을 하고 하루에 2천만 번의 방송이 시청되며 2천만 번의 채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유저당 120분씩 시청됩니다. 오늘은 이 아프리카의 데이터를 이용한 아프리카 TV 방송 추천하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방송 추천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천에 대한 간단한 개념, 그리고 이 아프리카 TV 방송 추천의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럼 추천이란 뭘까요? 우선 그러면은 최규민 씨, 저의 하루 생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근할 때는 이제 회사까지 운전을 하고 가면은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안 막히는 도로를 추천받고요. 출근 후에 이제 기사를 보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요. 이제 뉴스 기사를 하나를 딱 보게 되면은 그 뉴스를 보면 그 뉴스보다 더 재밌는 또는 관련된 기사들이 옆에 막 나와 있죠. 그걸 더 클릭되면은 원래 5분만 보고 일하려고 했던 것도 30분 또는 너무 재밌으면 1시간까지 이렇게 관련 기사들을 많이 통해서 좀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려고 이메일을 확인하면 또 이제 나한테 볼만한 동영상들이 추천되어 있죠. 또는 내가 살만한 쇼핑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막 추천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맞춤으로.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밥도 먹었으니 모바일 게임도 한번 해야겠죠. 모바일 게임을 접속하면 그 모바일 게임에 기반한 또는 나의 정보에 기반한 행태 기반 띠광고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연인과 함께 또는 와이프와 함께 볼 영화를 찾기 위해 왓챠에 접속하면 내가 좋아할 만한 또는 내가 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영화들이 알아서 이렇게 딱딱딱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이 해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위는 기록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추천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추천을 할까요? 네, 터칭 더 보이드 책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에 산악인의 실제 생존 신화를 다룬 터칭 더 보이드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우선 서평도 좋았고요. 평가도 좋았고 내용도 다 좋았고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좀 시기를 잘못 만났던 거죠. 그래서 판매가 그닥이었고 그러다가 서서히 절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주가 흙 속에 묻혀버린 거죠. 그러다가 10년 뒤 인투 더 신 에어라는 산악 소설이 이제 붐을 일으킵니다. 막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이 책과 유사한 터칭 더 보이드라는 책이 일부 독자에 의해서 책 서평이 등록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특이하게 절판되었던 책의 판매량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서점에서는 갑자기 왜 이 책이 갑자기 찾게 되지?
하게 되지만, 그럼 인투 더 시네어 이런 것 때문인가? 라고 이렇게 우선 추측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모션을 합니다. 재판을 하고, 서점에 다시 진열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합니다. 급기야 베스트셀러에 이르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터칭 더 보이드라는 책엔. 아이고. 결론을 제가 먼저 딱 눌러버렸네요. 예. 예. 우선 터칭 더 보이드라는 책이 이렇게 급증되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이거는 추천의 힘이었습니다. 즉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은 인투 더 씬 에어를 좋아하는 인투 더 씬 에어라는 책을 좋아하는 독자가 터칭 더 보이드라는 책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인투 더 씬 에어를 사기 위해 아니면 보기 위해 검색하거나 클릭을 했었을 때 당후에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그랬을 때 그 인투 더 씬 에어의 바로 옆에 뭐 터칭 더 보이드 아니면 그와 유사한 퍼펙트 스톰과 같은 책들을 추천하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실제 인투 더 씬 에어가 책이 이제 붐을 일으면서 완성도가 높았던 흙 속의 진주인 터칭 더 보이드가 빛을 보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런 터칭 더 보이드라는 그런 그 책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요. 많이 이제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은 어떠한 아마존의 책 추천 시스템은 아마존 책의 57%가 실제 서점에서 팔지 않는 책에서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실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에서 팔지 않는 책에서 57%이고 뭐 온라인 서점에서 팔더라도 잘 추천되지 않은 책까지 한다면 엄청난 그 매출이라든가 성장을 이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에 기반해서 성공을 거두었던 거죠. 이러한 그럼 아마존의 추천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대부분 협업 필터링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협업 필터링은 크게 유저 기반 추천과 아이템 기반 추천으로 분류됩니다. 네, 유저 기반 추천은 나와 잠시만요. 네, 혹시 이 점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 포인터요? 네, 우선 보이는 걸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나와 유사한 유저가 본 아이템을 나와 유사한 유저를 찾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찾고 그 유사한 유저들이 같이 본 또는 같이 산 그런 아이템을 내가 보지 않았던, 내가 사지 않았던 상품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방식이고요. 아이템 기반 추천은 내가 봤던 아이템, 내가 샀던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서 내가 사지 않은, 내가 보지 않은 그런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것이 아이템 기반의 추천입니다. 우리 개발자들, 우선 뭐 시스템 엔지니어들을 보기에는 로직은 똑같습니다. 아이템 기반 추천은 나와 유사한 것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 아이템 기반 추천은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추천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즉 주체만 틀린 거죠. 뭐 나와 유사한 걸 찾냐 아이템과 유사한 걸 찾냐 이렇게 주체만 틀릴 뿐이지 기술은 동일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그럼 아프리카 TV는 큰 틀에서 아이템 기반의 추천입니다. 예, 그럼 아프리카 TV의 방송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뭐 화면이나 이런 거 잘 보이세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여기
아까 지금, 그런데 이게 저만 보이나 봐요. 메시지요? 그런 것 같네. 저는 지금 이 메시지 창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가 보네요. 이거 다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예. 혹시 뭐 이렇게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퀘스천에다 올려주세요. 제가 같이 읽어드리고, 서로 간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아프리카 TV, 아이템 기반을 큰 틀에서 사용하는 아프리카 TV의 방송 추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조금 이게 제가 어제 진짜 잠을 좀 못 잔 게 말이 이렇게 막 꼬이긴 하네요. 예. 우선 큰 그림입니다. 아이템 기반 추천, 저희 아프리카 TV 추천이죠. 우선은 내가 참 여기 사진 귀엽죠? 바로 제 2세입니다. 예. 내가 오래 시청하고 자주 추천해주고 많이 선물한 방송을 찾고요. 그것을 저희는 BJ 관심도를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BJ들, 나의 개인화된 관심 BJ들을 찾고요. 그 관심 BJ와 유사한 연관 BJ를 찾아서 나에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방송과 유사한 방송을 추천하는 게 이 아프리카 TV의 큰 틀에서의 추천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더 BJ 관심도와 BJ 연관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BJ 관심도 측정입니다. BJ 관심도 측정은 내가 있고요. 내가 어떠한 방송을 좋아하는지를 1에서 0까지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내가 이 방송을 많이 좋아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떠한 방송을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점수와 스코어링된 관심도로 스코어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과정, 시간 가중치, 항목 가중치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 평준화 과정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는 모든 수집된 데이터는 단위와 그 크기가 모두가 다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방송 시청 이력, 추천 이력, 아이템 사용 이력은 다 단위가 다르죠. 방송 시청 이력은 내가 이 방송을 10분을 봤다. 이 방송을 120분을 봤다. 32분을 봤다. 이렇게 몇 분을 시청했던 시청 시간 분이 되고요. 추천 이력은 이 방송을 추천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불능값이 되고요. 아이템은 내가 이 BJ에게 방송을 진행하는 BJ요. BJ에게 뭐 50개를 별풍선을 50개를 선물했다. 10개를 선물했다. 이런 것처럼 단위가 틀린 거죠. 그런 단위가 틀린 이런 시청자의 개인화된 데이터를 서로 간의 데이터를 연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0에서 1까지의 값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평준화시키는 과정을 스케일을 맞춰주는 과정을 평준화합니다. 우선 평준화하는 방식은 데이터의 특성에 맞추어서 각각의 개별적으로 평준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방송 시청 이력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저희는 이렇게 평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균 평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TV의 개인 방송은 뭐 이렇게 시청 시간이 10분, 20분 이렇게 있다 그래도 방송마다 평균 시청 시간이 다 틀립니다. 이렇게 스포츠 TV라든가, 그러니까 야구,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프로야구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게임 방송, 이런 것들은 평균 시청 시간이 30분, 50분, 되게 오래된 평균 시청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보이는 라디오 또는 먹방, 이런 좀 이렇게 그런 일반적인 방송들은 평균 시청 시간이 10분, 20분 이렇게 짧거든요. 그런데 만일 일괄적으로 그냥 특정 방송 시청 시간으로 그냥 스케일을 딱 줄여버린다면은 그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각 방송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라니 024라는 방송이 있을 때 이 방송의 평균 시청 시간은 9분이다. 라고 가정이 됐을 경우 내 시청 시간이 이 평균 시청 시간에 대비해서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평균 시청 시간과 내 시청 시간이 가까울수록 값 0.5가 될 수 있도록 그 평균화 값이 0.5가 될수록 처리하는 값들이 역캠이 가중치가 높네요. 예, 그럴 수가 있죠. 역캠이 제가 이제 뭐 1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 저는 1을 위해서. 예. 1을 위해서 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채팅창을 못 보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교류가 자꾸 안 됐었죠. 어떤 분이 노준현? 예. 분이 역행 가중치가 높네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예. 우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사설이었고요. 우선 평균하는 각 방송마다 평균 시청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케일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즉 방송별로 평균 시청 시간을 구하고 그 평균 시청 시간과 내 시청 시간을 비교하여 내가 시청한 시간이 평균 시청 시간에 가까울수록 0.5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평균화 방식입니다. 뭐 구하는 공식은 뭐 어렵게 좀 이렇게 보이겠는데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이런 역캠과 같은 거는 0.57, 뭐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이런 란이라는 방송의 평균 시간이 9분인데 시청 시간을 10분 했었을 때는 9보다 조금 크니까 뭐 0.57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AFKBO라는 것은 프로야구 방송입니다. 프로야구 방송은 평균 시청 시간이 이렇게 길거든요. 이렇게 길기 때문에 120분을 시청했다 그래도 10분보다 엄청나게 크지만 그래도 0.7 크긴 크네요. 시청을 많이 했네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프로야구 방송입니다. 우선 메이저리그 방송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청 시간이 93분인데요. 시청 시간을 30분을 했더라도 평균보다 작기 때문에 0.2라는 이런 값을 가지도록 하는 평균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우선 추천 이력은 추천을 했다 안 했다이기 때문에 추천을 한 방송에 대해서는 1, 그리고 추천하지 않은 방송에 대해서는 0 하는 트루펄스에 기반하는 블룸 모델을 적용했고요. 아이템 사용 이력은 이제 뭐 맥스 값을 정해놓고 아이템별로 뭐 100개를 선물했던 1000개를 선물했던 뭐 동일하게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경험적인 판단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0에서 100까지 맥스 값을 정해놓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스케일을 줄여서 측정하는 방식,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에 맞추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 가중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가중치.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사용한 이력, 그러니까 어제 본 방송과 한 달 전에 본 방송의 관심도는 틀리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가장 최근에 본 방송일수록 나의 관심도가 높게 측정하고 내가 예전에 본 방송일수록 가중치가 낮게 하는 이렇게 시간 가중치를 적용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최근일수록 가중치를 많이 주는 것과 나중일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간 가중치를 쉽게 적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시간 가중치를 적용할 때는 다들 그냥 아마도 그럴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냥 최근 하루는 뭐 0.5 곱하기 0.5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 2, 3일은 뭐 0.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은 0.1 최근 또 한 달은 뭐 0.00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특정 레인지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숫자곱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중치를 적용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그냥 간단하게 수집된 데이터 값이 있을 때 해당 경과일, 그 데이터가 수집된 날이 현재로부터 얼마나 경과일이 지났는지로 측정되는 경과일로 나누어주면은 바로 되는 거죠. 즉 여기 이제 수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식이랄 것도 없지만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 하루 전에 방송은 실제 그 측정한 데이터에서 1로 나누어지고 30일에
측정된 데이터, 30일이 경과된 데이터는 30분 나눠주는. 이렇게 하면 손쉽게 그냥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가중치를요. 특히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은, 만약 이걸 쿼리 베이스로 RDBMS라든가, 뭐 SQL이라든가 이런 발음 처리할 때, 이게 이제 어그리게이션 펑션, 그러니까 그룹 바이 했을 때 어그리게이션 펑션에서 아주 쉽게 이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해당 시간에서 그 데이터가 로그가 발생한 발생일을 빼가지고 그걸로 나누어지게 되면은 손쉽게 그냥 어그리게이션 펑션 하나로 시간 가중치를 툭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시간 가중치를 좀 더 최근에다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냥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듯이 이제 시간 가중치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 데이터가 좀 지워졌네요. 여기다 경과일에다가 뭐 2의 제곱승을 한다든가 아니면 3의 제곱승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제곱을 통해서 그냥 쉽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더 루즈하게 이렇게 가고 싶다 하면은 뭐 로그라든가 뭐 10로그라든가 2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게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쿼리 베이스로 많이 이런 시간 가지고 주실 때는 정말 간단하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항목 가중치입니다. 당연히 이제 자신이 이제 행위한 행위 중에서 가중치가 당연히 틀리겠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내가 본 것과 산 것은 관심도의 가중치가 틀리잖아요. 뭐 단순히 그냥 뭐 옆에서 보기 때문에 클릭해서 볼 수도 있지만 산 것은 정말 내게 관심 있어 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본 것과 산 것의 가중치를 틀리게 적용하듯이 아프리카 TV도 시청 데이터라든가 추천 데이터, 별풍선, 스티커 이런 것에 대비해서 각각의 항목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중치 합은 최종적으로 1이 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관심도가 1에서 0까지 가도록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중치를 다 구했습니다. 가중치를 구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러한 방송의 이런 평균화 시간 항목 가중치기 하면은 이건 0.06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송 또는 BJ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가 숫자로 스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코링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을 관심도 측정이라고 했고요. 그럼 이런 관심도를 측정하는 세부 구현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방송 시청 데이터, 추천 이벤트, 아이템 선물 이벤트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용자의 로그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이력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HDFS에 저장합니다. HDFS에 저장할 때는 하이브 익스텐드 테이블, 익스터널 테이블에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하이브 딜리메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적용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이브 익스터널 테이블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 하이브를 이용해서 하이브 QL을 쓰기 위해서도 하지만 뭐 SQL로 안 되는 것들은 MR에서 맵 리듀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뭐 추천도를 계산한다거나 관심도를 계산하는데 처리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MR이랑 하이브를 동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브 익스터널 테이블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 일반 테이블을 하더라도 뭐 MR에서 쓸 수는 있지만 조금 뭐 데이터 관리가 좀 귀찮긴 하죠. 예, 이렇게 만일 이제 여러분들도 하이브 익스텐드 테이블을 사용을 예상을 하신다면은 처음에 로그를 수집할 때 이 방송 시청 이벤트나 추천 이벤트, 아이템 선물 이벤트 로그를 수집할 때부터 그 로그의 딜리메이터를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로그의 딜리메이터를 세 자리로 만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하이브에서 저희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딜리메이터를 한 자리밖에 지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내부형 샤더를 만들어 가지고
샤드가 아니라 서드를 만들어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잠깐 제가 이거를 못 읽고 지나갔네요. 우선은, SHWNB님이 가중치의 값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셨어요? 라고 문의를 했거든요. 우선은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다시 할게요. 조금 더 타이밍이 지나가가지고 제가 답변을 채팅창을 조금씩 보면서 바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얘기를 할 때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더 스토리상 맞을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될 수 있게. 예, 그때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계속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하이브 익스터널 테이블을 많이 하신다면은 로그를 만들 때 딜리메이터를 한 자리로 만드는 게 조금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할 때 이 딜리메이터 설정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고생을 안 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하이브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하이브의 그러니까 HDF에서 저장된 데이터는 하이브 QL을 이용해서 방송 시청 HQL을 실행하고요. 추천 평준화 하이브 QL을 실행하고 아이템 평준화 하이브 QL을 실행해서 평준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시간 가중치, 항목 가중치 하이브 QL을 통해서 BJ 관심 도구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BJ를 관심이 있는지 하는 개인화된 관심도는 하이브의 데이터가 저장되어서 저장된 데이터는 그러니까 UDF 형식,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만들었죠. 직접 만드는 걸 통해서 하이브에서 곧바로 인메모리인 레디스 클러스터에 저장해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심도를 측정하는 부분은 모두 쿼리 베이스 프로세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이브 QL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쿼리 베이스로 프로세싱으로 이런 관심도를 모두 측정한 이유는 뭐 확장성이나 호화성 이런 것 때문인 거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는 지금 방송 시청 이력, 추천, 아이템 선물 이벤트 이런 것만을 가지고 관심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향후에 뭐 채팅 이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방송을 검색을 했다거나 검색해서 클릭을 했다든가 이런 무수한 유저 시청 데이터들이 유저의 로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건데요. 그런 것들을 적용할 때 좀 더 용이하도록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 시청 평균화, 아이템 평균화, HQL의 뭐 채팅 평균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직접 쿼리 베이스로 하면은 좀 더 개발이 편하고요. 우선은 확장성도 편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 시간 가중치라든가 항목 가중치를 적용할 때 또 뭐 시간 가중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변경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뭐 이런 시간 가중치 했을 때는 어떻고 저런 가중치 어떻게 테스트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변경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쿼리 베이스 프로세싱으로 저희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MR로 짠다거나 이렇게도 가능하긴 하죠. 하지만 쿼리가 좀 더 개발이 편하더라고요. 왠지 유지보수상으로. MR은 다시 짜가지고 자르로 묶고 이런 게 좀 귀찮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생성된 데이터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자체 개발한 UDF를 통해서 하이브에 있는 것을 바로 저희 레디스 클러스터에 sorted set이라는 컬렉션 타입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인메모리 기반의 레디스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쓰는 이유는 당연히 아프리카 TV도 이제 트래픽이 좀 제법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의 트래픽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인메모리 스토어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메모리 스토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레디스 클러스터 얘기는 아마 나면서 조금씩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깊숙하진 않지만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BJ 관심도를 측정해서 레디스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J 관심도라는 것은 나의 개인화된 관심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연관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물 한 잔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BJ 관심도 측정입니다. BJ 관심도는, BJ 연관도 측정이요. 역시 이게, 잠을 좀 못 잤더니 이게, 해롱 하네요. 예. 예, BJ도 연관도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기준이 되는 방송이 있고요. 이렇게 기준이 되는 방송이 있고요. 이 방송과 유사한 방송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아까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1에서 0까지로 스코어링을 매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과 가까울수록 뭐 0.7, 여긴 0.6, 뭐 이런 0.3, 0.00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방송에 대해서 기준 이 방송과 연관되는 방송들을 찾아서 연관도를 측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연관도의 측정은 BJ 유사도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BJ 유사도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성능 좋게 만들기 위해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유사할 것 같은 기제를 묶어서 그 묶음끼리만 유사도를 측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BJ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링 과정을 거치는데요. 만약 근데 클러스터링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신 것이 8명의 이제 BJ가 있다고 가정이 됐었을 때 이 8명 간의 BJ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8명과 각각의 이 8명 간의 모든 자기 자신은 아니겠죠. 요건 아니겠죠. 자기 자신은 아니더라도 연관된 BJ들 간의 모두 유사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즉 5의 n제곱이라는 타임 복잡도가 그러니까 BJ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 5의 n제곱이라는 타임 알고리즘 복잡도가 필요한 거죠. 시간 복잡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근데 만일 유사할 것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분류만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이 이렇게 주황색 계통, 연두색 계통, 보라색 계통끼리 일차적으로 유사한 것끼리만 클러스터링을 해준다면은 이쪽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클러스터링 된 것끼리만 유사도로 측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BJ 유사도로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한 그 시간 복잡도는 5의 n 곱하기 m으로 즉 이 m은 이 클러스터의 평균 사이즈입니다. 클러스터의 평균 사이즈로 확 줄겠죠. 우선 눈으로 딱 그냥 이 화살표 수만 보더라도 차이가 확 나죠. 이 화살표 수 개수가 줄은 것만큼 BJ 유사도 매트릭스의 성능이 올라갑니다. 아마 모든 뭐 이런 이커머스 제품이라든가 이런 요즘의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클러스터링 과정을 거칠 겁니다. 왜냐? 아이템이 뭐 1000개, 100개 뭐 이 정도라면은 솔직히 이런 클러스터링 과정 거칠 필요가 없어요. 뭐 1000 해보면은 1000 곱하기 1000 뭐 100만 본만 BJ끼리 그냥 뭐 아이템끼리 그냥 유사로 측정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 사이즈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아이템이 10만 개 뭐 얼마가 되죠? 막 뭐 100억 빌리언? 뭐 엄청나게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마 이 추천 시트들이 1차적으로 부차적으로 하는 거죠. 우선은 거기 이제 지금 보시는 분 중에 한 명이 클러스터링을 위해 계산하는 연관도는 유사도와 다른가요? 조금 더 이따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요. 유사도는 아이템과 아이템 간의 거리 또는 이렇게 뭐 유사도를 구하는 거고요. 클러스터링은 군집화 이렇게 묶는 과정인데요. 묶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템과 요 아이템의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유사도를 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설명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 유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는
쓰임새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러스터링은 유사할 것 같은 군집화하는 과정이고, 유사도는 아이템과 아이템과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멀리 있는지 또는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할 때 아마 유사도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런 거 유사도에 대해서는 이따 좀 더 여러 가지 상세하게 좀 더 알아보니까 그때 한 번 더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또 한번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 설명이 괜찮나요?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말이 꼬이는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이해가 되는지 조금 헷갈리네요. 예, 예, 우선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들 좋다고 메시지가 팍팍팍 뜨네요. 뭐 여러분은 보실 수 없겠지만 몇 개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백 개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인 안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죠.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클러스터링 과정은 이렇게 BJ 유사도 매트릭스를 좀 더 성능 좋게, 그러니까 성능 복잡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좀 더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링은 여러 개가 많습니다.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저희가 이거 사용한 것은 그래프 클러스터링인데 이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래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프 클러스터링 이름을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민 해시라든가 아니면은 K 민스 아니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오늘 혹시 시간 난다면 제가 K 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우선은 저희 아프리카 TV에서 사용하는 그래프 클러스터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래프 클러스터링은 이제 말만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예, 우선은 유저의 시청 이력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A라는 유저 아이디가 B를 시청했다. 이런 시청 로그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유저 아이디 기준으로 그룹핑해서 묶습니다. 요렇게요. 나는 BJ1번, BJ2번, BJ3번을 시청했다. 나는 유저 2번은, 유저 3번은 BJ3번을 시청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 아이디 기준으로 그룹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이 하나의 유저 아이디 내부적으로 이 유저 BJ끼리 연관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폐쇄적으로 연관도를 만듭니다. BJ1과 BJ2가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BJ1과 BJ3이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이런 그룹핑된 것들을 딱 풀어 헤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것들을 이 BJ 아이디와 서로 BJ 아이디 1과 2 이런 것처럼 요 앞에 키 값으로 그냥 썸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로 BJ 1번과 BJ 2번은 한 번 유사할 것이다. BJ 1번, BJ 3번은 3번 유사할 것이다. 이러한 그 연관 횟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BJ 1번을 기준으로 이렇게 묶어서 봤었을 때 BJ 1번은 BJ 3번이랑 연관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연관도가 좀 낮다. 이렇게 지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유저 아이디가 이 엣지가 되는 거고 그 유저 아이디 시청한 애들끼리 BJ 아이디가 노드가 되는 그래프 구조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랬을 때 그냥 간단하게 저희 쪽에서는 1차 이제 러프하게 유사할 것 같은 것끼리만 모으면 된다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일개치로 그냥 클러스터링의 정확도보다는 좀 성능 BJ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한 성능 효율을 얻기 위한 그 임계치로 이렇게 자릅니다. 뭐 3개 이 엣지의 크기가 3개 이상인 놈만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2개 이상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얘와 유사할 것. 그러니까 얘와 얘가 이렇게 클러스터링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이 노드와 노드끼리만 이렇게 유사할 것 1차적으로 판단되는 요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킹이 됐던 이 BJ와 BJ 간끼리만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우선 저희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아까 그런 요 BJ 매트릭스끼리 유사도를 측정하기리 하는 그래프 데이터잖아요. BJ1과 BJ2의 엣지의 그러니까 가중치, 웨이트 뭐 이런 값을 기반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클러스터링을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링이 됩니다. 유사할 것 같은 놈끼리 막 뭉치게 되는 거죠. 뭐 아마 뭐 스포츠 BJ 또는 인기 BJ 이렇게 서로가 군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집화된 놈들끼리만 BJ 유사도를 촥촥촥촥 구하면은 BJ 유사도 매트리스가 구해지겠죠. 예. 우선 여기 지금 간단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는 D3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했던 거고요. 예. 이렇게 그래프 잘 그려주는 거는 D3에서 알아서 그냥 잘 해주더라고요. 그냥 데이터만 그래프화된 데이터만 있으면. 예, 우선 이렇게 했었습니다. 원의 크기는 시청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J의 인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원이 클수록 그러니까 인기 BJ 아니면은 우리는 또 우리 아프리카 TV에서는 베스트 BJ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BJ, 네임밸류가 있는 BJ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큰 원은 시청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뭔가 좋은 데이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우선은 이렇게 그냥 BJ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둬서 저장해 놓으면은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건덕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은 잘 해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는. 예,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구했고요. 클러스터링 내에서 BJ 유사도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유사도 또는 거리 뭐 비슷한 용어인데 제가 막 혼돈해서 쓰죠. 그런 유사도나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J 매트릭스는 아까 클러스터링 된 곳끼리 유사도가 얼마나 되냐 요거를 구하는 거죠. 네. 우선은 유사도나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만들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코사인 시밀러리티, 자카드 코피션시, 뭐 맨하탄, 피어슨, 아니면 뭐 다양하게 많죠. 뭐 평균값, 평균거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유클리디언과 코사인, 자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카드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카드는 상품 간의 교집합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 1이 있고 상품 2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품 1의 합집합 분의 교집합을 함으로써 교집합의 크기가 클수록 유사도가 높다라는 걸 하는 거죠. 즉 뭐 그게 설명이 다네요. 예. 그래서 교집합의 크기에 따라서 유사도가 많다, 적다라는 하는 거죠. 뭐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니까 방송을 가지고 한다면은 A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A라는 방송에 1, 2, 3, 4라는 시청자가 있고요. B라는 방송은 2, 3, 4. 그러니까 A라는 방송은 1, 2, 3, 4라는 시청자가 있고 B라는 방송은 3, 4, 5, 6이라는 시청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합집합은 1, 2, 3, 4 중복 제거하고 5, 6 총 6개의 합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교집합은 3, 4가 교집합이지 않습니까? 3, 4는 2개. 그러니까 6개 중에 2개가 하다. 그러면은 6분의 2에서 3분의 1, 33%, 0.33이 이렇게 유사하다라고 측정하는 게 자카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유클리디언과 코사인. 유클리디언은 상품과 상품 간에 있을 때 이렇게 벡터의 공간에서 벡터 스페이스 공간으로 상품과 상품을 이렇게 측정을 했었을 때 절대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코사인 디스턴스는 상품과 상품 간의 각도를 구하는 것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유클리디언과 코사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사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우리 아기는 아빠와 엄마 중 누구를 더 닮았을까요?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은 아주 큰 난제이고 핫 이슈죠. 저희도 맨날 저희 와이프도 이제 이렇게 아기를 보면서 나랑도 닮았다. 아빠랑도 닮았다. 이렇게 우겨요. 예, 감사합니다. 엄마를 닮았다고요? 저를 언제 닮지 않았나요? 예, 아기도 너무 이쁘고 저도 멋있죠? 예, 예, 하여간 그렇게 됐고요. 우선은 와이프가 자기를 많이 닮았다고도 우기기도 해요. 왜냐? 어떻게 우기냐? 자기 옛날 사진, 옛날 얘기에 내 눈이 똑같이 동그랗다면서.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우기는데, 그래서 이게 핫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 이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누가 더 닮았는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우선은 얼굴의 이제 특징을 잡아냅니다. 얼굴의 특징은 얼굴의 너비, 얼굴의 높이, 눈 간격, 입 간격을 측정하고요. 이제 아기도 측정하고 엄마도 측정하고 아빠도 측정하고요. 이렇게 측정해서 코사인과 유클리디언으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선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됐겠죠? 요거 블럭도 보이시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빠는 얼굴 너비가 어떻고 엄마는 얼굴 너비가 어떻고 아기는 어떻고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랬고 이제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측정을 했더니 엄마와 아기는 0.96, 아빠와 아기는 0.98. 코사인 유사도는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겼네요. 예! 제가 이겼습니다. 유클리디언으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유클리디언은 엄마와 아기는 85, 아빠와 아기는 163. 이 유클리디언은 거리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겁니다. 엄마가 더 작으니까 엄마가 더 유사하다고 판단이 됐네요. 왜 이럴까요? 원래 이렇게 유사도라든가 거리, 이런 것들은 뭐 알고리즘의 차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알고리즘이라면은. 뭐 유사한 건 당연히 유사하게 측정해야 돼야지. 근데 결과가 다르네요. 코사인과 유클리디언과. 왜 이렇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코사인 방식은 아이템의 각도, 즉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이 비슷한, 즉 뭐 이렇게 가로와 높이의 비율, 얼굴의 너비와 높이라든가 저간 간격 이런 것들이 비슷한 아빠와 유사도가 높다라고 판단됐고요. 유클리디언 유사도는 엄마가 더 닮았다고 나온 이유는 유클리디언은 아이템 간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즉 물리적인 크기에 비례해가지고 좀 유사하다고 나와지는 거죠. 즉 아기가 우선은 얼굴이 가장 작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엄마 얼굴이 작고 그 다음에 아빠 얼굴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작은 아기와 더 유사하다고 이렇게 유클리디언은 판단이 되었던 거죠. 그럼 만일 이런 사진으로 유클리디언으로 유사도를 측정한다면 이렇게 원근감이 있는, 그러면 아기와 가까운 사람자가 유사하다고 나오겠죠. 그럼 닮은 꼴만을 측정한다면 코사인 방식이 적합을 하겠죠? 예. 제가 이겼습니다. 예. 맥시멈 라이크우드. 제가 이게, 저도 이거를,
맥시멈 라이크후드 시뮬러티 방식이 아마 이런 클러스터링 군집단 간의 최대 길이로 아마 구하는 방식일 겁니다. 즉, 이런, 맥시멈 라이크후드? 아, 이거 발음을 잘 모르겠네요. 이 짧은 영어, 여기서 다 탄로 나네요. 예. 우선은 먼저 한번 질문을 해서, 쇼온비인가요? 그러니까, 요 비님이 한번 질문 주셨는데요. 맥시멈 라이크후드 시뮬러티는, 제가 아는 게 맞다면은, 이런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의 이제 유사도를 측정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아이템 점이라 할게요. 이 점과 점 간의 유사도를 구했었고요. 근데 만일 이런 클러스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 이런 클러스터가 두 개가 있었을 때 최대 길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끝점과 끝점, 이 모든 점 간의 이런 거리를 구했을 때 가장 최장거리를 유사도로 측정하는 거. 그럴 때 만일 이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이거는 아마 이제 거리니까 유클리디언을 하겠죠. 근데 이거 유클리디언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코사인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메소드를 쓰느냐는 제 생각엔 선택을 해 나름인 거고, 여기에서는 두 개의 클러스터 간에 가장 나중에 가장 먼 거리를 가지고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하는 방식이 아마 이 맥시멈 라이크후드 시뮬러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나? 좀 헷갈리네요. 제가 한번 이거는 언제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댓글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하여간 우선은 그렇게 되고, 이런 클러스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 이렇게 맥시멈 거리를 구할 수도 있고 최단 거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점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각 이런 점들 간의 거리를 다 구해서 그 거리의 평균값을 구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리에 대해서요. 아마 근데 이 맥시멈 라이크후드 시뮬러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잠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우선은 지금 1시간 반 정도로 우선 저희가 이렇게 발표 시간을 가지고 있죠. 한번 조금 걸리더라도 이거를 맥시멈 라이크리후드가 나왔어요. MLE 방식은 파라미터 소식고 레코딩 중입니다. 이건 제가 좀 더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ML을 하면은 옵저베이션이 나타날 확률을 최대로 하는 모수의 이스티메이터. ML을 하면 옵저베이션이 나타날 확률을 최대로 하는 모수의 이스티메이터를 ML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나요? 하여간 그럼 우선 잠깐 아무래도 제가 조금 다른 걸 알고 있는 건가 보네요. 저는 그럼 요거는 잠깐 패스를 하고 이게 짧은 지식이 갑자기 여기서 다 들통이 나네요. 우선은 한번 잠깐 넘어가고 계속적으로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둘 다 혼합해서 그리고 이제 둘 다 아까 코사인과 유클리드를 혼합해서 쓰는 방법도 있나요? 그거는 잘 아직 저도 한번 더 알아봐야겠네요. 우선은 세미나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유사도의 측정 방식은 아이템의 특성에 맞춰서 잘 선택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TV의 유사도 측정은 방송 녹화된 거 나중에 예, 우선 녹화되면 제가 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한 방송분은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계정은 아마 추천한 놀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유튜브가 검색되고 아마 그 채널로 어떻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이거 데뷔해서 그때 한 것도 아마 녹화본이 곧 오픈될 거거든요. 그때 그걸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스티븐 백님. 안녕히 그러세요? 예. 그때 들으셨으면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똑같은 내용이라 가지고. 예, 우선 계속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들고 계시니까. 예, 아프리카 TV의 유사도 방송은 어떨까요? 라고 이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인기 게임 BJ는 어떤 BJ와 유사할까요? 라고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기 게임 BJ를 유클리디언으로 디스턴스로 측정하면은 인기 스포츠 BJ와 유사하다고 측정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고 만약 코사인으로 한다면은 인기 게임 BJ와 일반 게임 BJ가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유사하다고 측정이 되는 이유는 이런 유클리디언은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 모델로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유사도를 측정할 경우에는 볼륨이 이제 이런 스타일이 비슷해도 시청자가 비슷하고 스타일이 비슷해도 이렇게 같이 나오기도 하지만 볼륨이 비슷한 볼륨도 같이 이렇게 영향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인기 게임 BJ와 인기 스포츠 BJ 간이 더 유사할 확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 스타일이 좀 비슷한 패턴이 비슷한 인기 게임 BJ와 일반 게임 BJ는 코사인 시뮬러티 방식으로 추천이 되고요. 이렇게 유사도가 측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코사인 시뮬러티를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에 대다수의 추천 시스템들이 이런 코사인 시뮬러티를 사용하죠. 뭐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예전 방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TF, IDF 이런 또 코사인 유사도를 하죠. 이런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례해서 볼륨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유사한 것보다는 좀 더 이런 비율에 기반해서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BJ 간의 유사도는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링 된 것끼리 이렇게 유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BJ 유사도 매트리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BJ와 BJ 간의 유사도가 이렇게 쭉 0.12, 0.008 이런 식으로 막 BJ가 유사도가 구해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공백인 데이터가 없는 공백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클러스터링에 의해서 그 성능 효율을 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BJ 연관도를 측정하는 것의 세부 구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송 시청 이벤트를 기반으로 BJ 유사도를 다 측정을 하고요. 그럼 방송 시청 이벤트는 HDFS에 HDFS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시청 이벤트는 이전에 개인 관심도를 측정할 때와 썼던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하이브를 이용해서 했던 거고 이번에는 HDFS 파일을 이용해서 예, 실행하고요. 이렇게 이제 저장된 방송 시청 이벤트를 데이터 정제 맵 리듀스를 통해서 데이터 정제를 하고요. 뭐 이렇게 방송 시청 시간이 되게 짧은 거라든가 아주 높은 거라든가 오류가 될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제거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 아까 설명드린 BJ 군집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BJ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BJ 유사도 측정된 BJ 매트릭스 데이터는
MySQL에는 RDBMS에 일차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다시 서비스에서 대용량의 트래픽을 받을 수 있도록 레디스 클러스터란 인메모리 스토어에 저장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기존에 이제 개인 관심도와 틀리게 MySQL이라는 RDBMS를 중간 단계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로 넣은 이유는 바로 관리자의 큐레이션 기능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방송을 추천함에 있어서 유저들이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나쁜 방송, 폭력적인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어뷰징, 즉 다른 악의적인 의도적인 목적으로 하는 방송, 이런 방송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송들은 뭐 블랙리스트를 처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는 뭐 시청자가 좀 적고 뭐 신입 BJ고 뭐 이러더라도 사람이 봤었을 때, 즉 이런 관리자라든가 운영자가 봤었을 때 이 컨텐츠는 추천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것들은 좀 가중치를 높일 필요도 있어요. 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해서요. 그런 것들을 관리자의 큐레이션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BJ 매트릭스를 MySQL에 1차적으로 저장하고요. 그러니까 관리자 큐레이션 기능들은 이 MySQL이라는 RDBMS의 데이터에다가 뭐 수작업 또는 매뉴얼리하게 뭐 셋 해가지고 실제 반영을 시켜버리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뭐 1차적으로 뭐 이렇게 MR 전 단계부터 같이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가 운영해본 결과 MySQL이나 이런 중간 단계에 RDBMS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더 편리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MySQL을 이용해서 BJ 매트릭스 1차적으로 저장하고 서비스에서 필요할 때는 레디스 클러스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제가 물 한 잔만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잡은 딱 보시다시피 이제 맵 리듀스 기반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즉 뭐 클러스터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이렇게 정교화된, 그러니까 이렇게 행과 열이 딱딱 맞는 벡터 데이터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프로그래머블한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맵 리듀스를 처리했고요. 맵 리듀스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워리 배치 잡으로 다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예전 데이터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방송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즉 아프리카 TV에서는 게임 BJ가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했을 때는 게임 BJ도 아시안 게임 방송을 합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뭐 핫한 뭐 이런 박태환 수영 뭐 이런 방송들을 이벤트성으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들도 잘 보고 자기를 알리기도 하고 자기의 이런 입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말빨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도요. 예, 그런 것들을 해서 게임 BJ라도 게임을 주로 방송을 하지만 이런 이벤트성 방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만일 게임 BJ가 아시안 게임 방송을 할 때 아시안 게임 방송을 본 시청자에게 게임 BJ에서 게임을 추천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아시안 게임이랑 같은 스포츠 방송 추천해줘야 될까요? 아무래도 스포츠 방송 추천하는 게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이력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제 게임 방송을 추천하게 주도록 더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이런 오류는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사람 움직이는 이게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아프리카 TV에서는 실시간 코와칭 카운트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 뉴스에도 이제 코 비지팅 뭐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런 거랑 다 비슷한데요. 시청자의 인아웃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카운팅 해가지고 해당 카운팅이 많은 것들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걸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준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진입을 하는데
그 진입할 때 이 방송을 처음으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이거 방송 이전에 보던 방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진입할 때 최근에 다른 방송을 봤다 그러면은 그 봤던 방송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 방송과 이 방송은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크리먼트를 해주는 거죠. 뿔뿔을. 이렇게 뿔뿔을 해줘가지고 이 방송을 보기 전에 봤던 인풋 스트림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쭉 카운팅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기도 하고요. 만약 이 방송을 본 다음에 다음 방송이 어떤 것을 봤는지 또 이렇게 같이 방송별로 인크리먼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방송을 기준으로 인, 아웃 스트림을 카운팅 해가지고 BJ 매트릭스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뭐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될 실시간으로 이제 거의 근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하는 것 빼고는 개발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BJ 매트릭스를 구하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 시청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메시지 큐에 우선은 전달을 합니다. 우선은 이 방송 시청 이벤트는 그러니까 하루에 2천만 번 그리고 특정 시간대 되게 몰려서 엄청나게 헤비한 트래픽을 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싱크하게 처리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메시지 큐 아키텍처를 이용한 어싱크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메시지 큐에 저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우선 바로 이제 그 BJ 매트릭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레디스 클러스터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런 레디스 클러스터를 저장할 때 하기 위해서 레디스 라이터라는 이런 워크플로우 모듈에 이 방송 시청 이벤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레디스 라이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어그리게이션 라이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어그리게이션 라이팅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아무리 이제 레디스가 뭐 리드 라이트 성능이 인메모리 기반으로 되게 좋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트래픽에는 장사 없다고 엄청나게 틀어오면은 건건이 무조건 계속 라이트 하다 보면은 장비빨로 버텨야 되죠. 그러니 장비빨로 조금 덜 버티게 하기 위해서 뭐 3초 1000개 단위로 잠깐 홀딩을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스태킹을 해가지고 한 번에 뭐 M셋이라든가 이런 그 메소드 아니면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셋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그리게이션 라이팅을 통해서 라이트 성능을 되게 좀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이게 레디스가 아니라고 MySQL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그 인서트 쿼리도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살짝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하기도 하죠. 이런 저희는 이제 MySQL 라이터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하나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큐에서 받는 것들을 잠깐 동안 가져오고 한 번에 인서트하는 뭐 그런 어그리게이션 라이팅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메모리에 서비스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메모리에 수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레디스에는 sorted set으로 인풋 스트림의 BJID, 아웃풋 스트림의 BJID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BJ 매트릭스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의 관심 BJ와 연관 BJ 매트릭스를 모두 생성을 했습니다. 나의 관심 BJ를 다음과 같이 X축으로 이렇게 나로부터 이 방송은 0.6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제 X축으로 만들고요. 연관 BJ를 Y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추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심 BJ들이 이렇게 있고요. 나의 관심 BJ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관심 BJ들과 연관 BJ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X축에는 관심도, Y축에는 연관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좌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 2차원의 벡터 스페이스 공간에 내가 추천할 만한 아이템들이 다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로부터 거리를 측정해 보면은 이렇게 이거는 거리이기 때문에 유클리디안이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인 1,1이라는 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다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 보면은 뭐 가까운 곳일수록 거리가 짧겠죠. 먼 곳일수록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가까운 것 순으로 추천을 해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나로부터 연관도와 관심도를 이렇게 추천해주면은 이런 방송도 추천해주면 끝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과연 끝일까요? 원래 뭐든지 호락호락 하진 않죠. 예. 좀 더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어도비가 다운이 되고 있네요.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내가 네, 다시 보이시죠? 네, 다시 아까 위치로 왔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고려할 것이 있는데요. 현재 관심 방송이 오프라인이라면 그 해당 방송의 관심도를 낮춰야 한다. 오프라인 가중치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게 이 개인 인터넷 방송이라도 일반적인 뭐 그냥 방송과 마찬가지로 좀 시청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패턴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는 10시, 뉴스는 8시 이런 것처럼 일반 방송들이 이렇게 특정 시간에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 TV도 자신만의 방송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프로야구를 보기 위해서 딱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만일 내가 저녁 때 한 이런 프로야구 시작하는 뭐 7시, 8시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면은 프로야구 잠시만요. 네. 프로야구 제가 갑자기 말을 왜 꼬이네요. 인터넷 방송도 그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만일 해당 방송이 오프라인이라면은 내가 그 시간에 접속했었을 때 아마도 좋아하지 않을 가망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오프라인 가중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방송이 만일 오프라인이라면은 해당 실제 이 관심도의 값을 뭐 2분의 1로 줄인다거나 하는 오프라인 가중치를 적용해가지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저희가 실제 시스템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가 사업부라든가 이런 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테스트를 아직 안 해봤지만 테스트를 좀 곧 할 예정인데, 만일 내가 좋아하는 BJ가 내가 좋아하는 시간대인데 얘가 방송을 하지 않아요. 관심 있어서 방송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는 얘를 보기 위해서 왔지만 얘를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오프라인 가중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추천되는 그러니까 지금 쇼비 맞나요? 비님이 추천되는 대상이 될 방송이 오프라인일 때 가중치를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만일 내가 볼 방송이 오프라인이라면은 현재가 그 방송에 대해서 0.57이라는 관심도, 그러니까 개인화 관심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저희는 이제 줄여주는 그런 오프라인 가중치를 적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에 연관되어 있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제 스타일은 그게 맞는다고,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고 뭐 BJ를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특정 시간대별로 그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맞는데 다른 사람은 이게 또 아닐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현재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가중치를 안 주는 케이스와 가중치 주는 케이스 이것들을 A/B 테스트가 곧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방식을 유저들이 아마도 선택되는 방식을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좀 모르니까 한번 온라인이면은 가중치를 오프라인일 때 가중치를 한번 올려보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유저들에게.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도 유저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 이런 것들이 생각드는 것들이 유저도 유저를 또 그룹핑해가지고 추천 방식을 별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견해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우선 사설이 좀 길었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내가 방송을 보려고 들어갔었을 때 해당 방송이 오프라인이라면은 그와 연관된 것까지도 아마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방송들의 스타일은 프로야구도 좋아하고 여비제이도 좋아하고 이런 게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 오프라인이라면은 같이 오프라인 연관되는 방송까지도 딱 이렇게 가중치를 줄여주는 그런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덜 인기 있는 방송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니즈도 들어와요. 왜냐, 이제 사업부의 니즈이기도 하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인기 있는 방송은 우리가 추천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뭐, 즐겨찾기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하고, 검색해서 잘 들어가기도 하고, 인기 있는 방송은 다른 데로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추천해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많이 비슷비슷한 추천 스코어가 있다면은, 좀 덜 인기 있는 방송 추천해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BJ 랭킹이 높을수록 추천 순위를 감소시키는 IFR, 인버스 프리퀀시 랭킹을 적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많이 추천될수록 추천 순위를 감소시키는 인버스 릴레이션 프리퀀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제 어서 많이 들어본 용어 같죠? 바로 이게 TF-IDF, 문서의 역빈도를 구하는 방식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문서와 문서 간의 유사들을 구했을 때, 그러니까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 모든 다큐먼트에 많이 이렇게 노출될수록 순위를 감소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랭킹이 높을수록 또는 추천이 많이 연관될수록 이런 감소시키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러한 관심도가 있습니다. 이런 관심도가 있을 때 만일 이 방송이 다른 방송에 의해서 추천될 수 있는 횟수가 24회다. 그러면은 이런 추천될 연관된 횟수가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방송이라는 거죠. 즉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서의 유사들을 구할 때 문서에 뭐 I, 뭐 대명사 같은 경우들은 모든 문서에 많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런 많이 박혀 있는 단어들은 이런 공통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IDF라는 값을 통해서 역빈도 값을 적용해서 이렇게 줄여주듯이 저희도 이제 연관되기 많을수록 이렇게 연관 횟수로 나눠주는 걸 통해서 실제 연관도가 많으면 이렇게 추천 데이터가 줄어드는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인버스 릴레이션 프리퀀시를 적용을 해서 테스트도 했어요. 근데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버스 릴레이션 프리퀀시 또는 랭킹이 높을수록 좀 더 이렇게 확 빼는 건 안 되니까 조금씩 감소시키는 그 비례해서 그런 방식을 차용하고 있고요. 처음 가입한 가입자는 시청 이름인 가입자. 즉 우리 추천해서 콜드 스타트라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많은 걸 시청을 하고 많은 것을 보고 이랬을 때만에 추천이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럼 이런 처음 가입한 가입자, 시청 이름 가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나이 성별에 기반한 개인화 테마 랭킹으로 추천합니다. 아마 다른 모든 추천 시스템들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컨텐츠 베이스드 추천이죠. 그냥 아주 간단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이제 처음 시청한 시청자 들어왔었을 때 내가 30대 남자라면 이런 30대 남자가 좋아하는 방송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추천 스코어로도 할 수도 있었고, 뭐, IFR, 그러니까 연관 역비도를 적용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랭킹 역빈도,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럼 이런 추천 시나리오별로 이제 A/B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요. 기본 추천과 랭킹 역빈도, 연관 역빈도, 추천하지 않은 인기 방송, 그리고 관심 카테고리 기반의 추천. 관심 카테고리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BJ들의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어떤 카테고리를 가장 좀 더 관심 있어 할 것인가를 카테고리 관심도를 측정하고 그 카테고리를 단위로 소팅을 해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나는 현재 주로 프로야구를 되게 많이 저는 시청을 해요. 간간히 여비제이를 보고 게임 방송도 좀 즐겨봅니다. 게임 방송은 스타크래프트 1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기본 추천을 하면 다음과 같이 추천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메이저리그를 할 당시에 이제 추천 스냅샷인데요. 이렇게 기본 추천할 때 이렇게 추천이 되고요. 랭킹 옆빈도를 하면은 아까 기존에 있던 랭킹이 높았던 방송이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고요. 연관 역빈도는 밑에 있던 방송들이 다시 위로 쫙 올라가기도 하고요. 관심 카테고리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런 프로야구니까 프로야구 카테고리, 여비제이 카테고리, 게임 카테고리가 아마 카테고리 관심도와 순위가 이렇게 정렬이 될 거고 그 정렬이 된 순서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소팅 해가지고 뭐 탑 소팅해서 탑 N으로 해가지고 탑 3개씩 카테고리가 탑 3개씩 탑 4개 있네요. 탑 4개씩 이렇게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기 방송 그냥 추천이 아닌 이렇게 추천을 했었을 때 테스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 TV 모바일에서 우선은 딱 모바일 접속하면은 이제 메인 화면 시청하기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로딩 화면이 있고요. 그 로딩 하면서 시청하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첫 탭에 라이브에 이렇게 맞춤 방송이라는 항목으로 두 개의 방송을 노출합니다. 이때 랜덤으로 인기 방송, 기본 노출, 관심, 연관 역빈도, 랭킹 역빈도로 추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가장 낮았던 것은 예상대로 인기 방송이었고요. 인기 방송의 기본 클릭률, 그러니까 시청률 비슷한 거죠. 클릭률은 평균 2.3%였고요. 가장 높았던 추천 방식은 관심 카테고리 기반의 추천이었습니다. 6.1%로 165%가 더 높았습니다. 즉 2.6배나 더 높았던 거죠. 많이 높은 거죠. 근데 6.1%, 2.4% 하니까 그렇게 많아 보진 않아요. 그래도 좀 많은 데이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6.1부터 이렇게 해서 265%도 좀 높은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개발자 입장에서는 높다라고 우선은 잘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우선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요즘에 계속. 그리고 요즘에 이거는 이제 그 데뷔할 때 측정한 수치고 요 근래에도 계속 측정을 해보면은 이게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 또 많이 틀려지거든요. 이 추천이라는 게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예. 그럼 계속 진행해서 추천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끼리는 가장 낮았던 게 기본 추천이고요. 가장 높았던 게 관심 카테고리 추천. 가장 낮았던 게 5.0%, 6.1%도 22%가 더 높았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보면 이게 하루 데이터인데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높다는 것은 데이터를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죠. 일관적으로 이렇게 높다라는 것들은 성능이 관심 카테고리가 유저들에게 잘 선택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하면은 연관 역빈도가 가장 낮더라고요. 근래 또 다시 측정하니까 계속 측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추천 알고리즘은요. 그래서 이 추천 알고리즘은 제 생각에는 여러 시나리오도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고 가중치도 많이 테스트를 해고 이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언제 뭐 시기별로 또는 유저의 대상 군별로
아마 추천이 별도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추천 시나리오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계속 많이 들더라고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추천 시스템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부분으로 좀 봤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실대처라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대처라는 것은 아프리카 TV의 실시간 대용량 처리를 위한 기반 시스템입니다. 즉, 데이터를 수집부터 전달, 저장, 처리, 출력까지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아프리카 TV의 빅데이터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직접 개발한. 여러 가지 오픈소스나 이런 것들 조합이 다 이루어진 거죠. 예. 한번 큰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데이터 스트리밍 블럭이 있고요. 그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데이터 라우팅, 메시지 큐 아키텍처 기반이고요. 그리고 메시지의 데이터 처리하는 목적별로 배치 프로세싱과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로 캐시 스토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데이터 스트림은 시청자, BJ, 방송, 시스템, 스테이터스 거의 이런 모든 이력들을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림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세부적인 컴포너들은 다음과 같은 컴포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트리밍 블럭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인 API 기반으로 그냥 RESTful API죠. RESTful API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UDP 샌더 그러니까 서버와 서버 투 서버로 로스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의 데이터에 대해서 고성능의 데이터를 장애 없이 처리할 때 만약 한쪽 서버가 죽어도 UDP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고 마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신뢰성이 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페이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현을 하겠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서버 투 서버로 장애 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UDP 샌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미러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미러링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런 스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스위치나 탭 이런 걸 통해서 실제 로우 패켓을 트래픽을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해가지고 그 로우 패켓에서 실제 데이터들 우리가 방송 진입을 한다던가 또는 한다던가 같은 것들이 결론 거의 API로 다 개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API의 포스트 아규먼트라든가 get 아규먼트 아니면 HTTP 헤더 등을 로우 패켓에서 직접 수집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가장 좋은 장점은 장애 없이 고성능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어떠한 개발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대신 네트워크 미러를 설정해야 되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패시브하게 트래픽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를 못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패시브하게 받는 방식일 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처음에 프로토타이핑 할 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연관 부서의 협조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없이 사전에 먼저 데이터를 보고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나 MySQL 테일러는 신뢰성이 쭉 빠지면 안 되면 절대적으로 수집해야 될 것들은 MySQL의 트리거를 이용해서 UDF 같은 걸 하나 짜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바로 즉시 전송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파일을 테일을 해가지고 스트림을 형성해서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채택해서 쓰고 있어요. 그 목적에 맞추어가지고 저희 쪽 아프리카 TV에서는요. 예. 그리고 데이터를 라우팅하기 위해서 메시지 큐 아키텍처를 쓰고 있고요. 메시지 큐 아키텍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이 액티브엔큐의 브로코를 클러스터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시지 브로커를 쓰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이나믹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추가, 변경, 삭제가 되게 용이합니다. 즉 파이프라인을 하나 이렇게 데이터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받고 나서 원하는 곳으로 이제 데이터를 복제해 준다든가 스트림을 복제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이렇게 병합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도 추가 삭제가 메시지 큐 기반으로 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주키퍼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데이터 라우팅이라든가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 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 라이브러리 개발해가지고 뭐 스톤 비슷하게 스타일로,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막 다이나믹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프로토타이핑 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의 스케일 아웃을 지원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하면은 뭐 처리 데몬이라고 우선 1차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 건데요. 즉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 하나의 그러니까 뭐 머신에서 또는 어플리케이션 처리하기 힘든 것들은 뭐 메시지 큐에 뭐 큐 타입을 해가지고 뭐 데모를 여러 장비에서 머신에서 띄워가지고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스케일아웃 지원이 좀 편리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어싱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트림을 수집하는 부분이랑 이런 것들이랑 처리가 용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지 이런 브로커를 이용하면은 브로커를 클러스터링해서 막 쓰기도 하면은 데이터 카피가 많이 일어나요. 그럼 고성능에 했었을 때 데이터 이렇게 전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성능의 데이터, 뭐 채팅 데이터 이런 것들은 뭐 제로MP라든가 3푸트라는 메시지 레이어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직접 컨슈머와 프로듀서 간에 프로듀서와 컨슈머 간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주키퍼에 대해서 주키퍼에다가 큐를 라우팅하기 위한 정보들을 넣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사용 목적에 비해서 배치 프로세싱은 하이브 QL이라든가 멤리스를 통해서 배치 프로세싱 거의 다 작업하고 있고요. 실시간은 워크플로우 잡이라는 것을 통해서 워크플로우 잡과 엘라스틱 서치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잡은 주키퍼와 이런 주키퍼를 기반한 데이터 파이프라이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체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를 랩핑한 그냥 라이브러리나 보면 되죠. 그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바라볼 뭐 이렇게 잡네임이라든가 이런 것만 딱 넣으면은 그 잡네임이 등록된 주키퍼의 트래픽을 인입받고 아웃풋 네임을 뭐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자체적인 모듈이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잡은 거의 실시간들 막 초단위 처리 뭐 되게 리얼 그 최실시간인 것들은 워크플로우 잡을 통해 다 처리하고 있고요. 만약 리얼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 분단위 처리 또는 10분 단위 처리 이런 엘라스틱 서치에 인덱싱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캐시 스토어는 레디스 클러스터와 마이스큐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디스 클러스터는 내부적으로 샤드와 논 샤드 스토어를 토폴로지를 다 구성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샤드된 스토어는 데이터 트래픽, 그러니까 데이터 볼륨이 클 때는 샤드 스토어를 쓰고 있고요. 만약 데이터 볼륨이 작다 그러면 논 샤드 스토어를 생성해가지고 레디스 클러스터를 구성해 쓰고 있습니다. 뭐 레디스 클러스터를 하는 거는 레디스 매니저라는 걸 간단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그냥 페이로버나 이런 걸 구현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디스 쪽은 인메모리이기 때문에 대용량의 트래픽을 수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 데이터라든가 중급의 서비스 트래픽을 수용하기에는 MySQL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천 시스템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실대처에서 시청 BJ 방송 데이터 스트림을 배치% 하이브 QL과 연관도, 그리고 코어 아칭 카운트는 워크플로우 잡으로, 테마 랭킹은 LS 서치로, 그리고 캐시 스토어는 유저 개인화 BJ 매트릭스 테마 랭킹 정보를 저장해서 추천할 때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키퍼에 등록해서 페이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길어졌네요. 10시 40분. 거의 원래 이게 45분 강의였는데 데뷔에서는요. 제가 좀 잡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 이쪽에서 또 이렇게 나오네요. 거의
이사님 수준이네요. 워크플로우 엔진은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라고 조대엽님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워크플로우 엔진이요? 워크플로우 엔진은 저희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키퍼에다가 저희가 이제 하나의 이런, 뭐, 이런 잡네임이라든가,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 엔진은 그 주키퍼를 기반으로 한 그 랩핑한 주키퍼, 그다음에 뭐 액티브MQ, 뭐 제로MQ 이런 것들을 이런 메시징 레이어와 메시지 파이프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어댑터, 그리고 주키퍼를에 있는 파이프라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쉽게 랩핑할 수 있도록 하는 랩핑한 라이브러리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뭐 자바랑 C 그리고 PHP까지 이렇게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이거 쓰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저희 내부적으로 써가지고 잘 재밌게 좀 편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톰이나 이런 거 스톰을 써보진 않았지만 그 스톰 아키텍처랑 비슷하게 그렇게 막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개발은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서 상세하게 넘어가기엔 좀 깊은 내용인 것 같고요. 깊지 않았지만 지금 제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어제 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패스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실대처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은 어떤 거를 이용할, 한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아프리카의 별별 랭킹이라는 것을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실시간으로 다양한 방송 랭킹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런 실대처 아키텍처 위에서 다음과 같이 시청 BJ 방송 이력을 엘라스틱 서치를 기반으로 시청과 나이 기반의 패턴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선형과 그러니까 별풍선의 선물 패턴. 그러니까 별풍선은 이제 뭐 이렇게 백두산이라 그러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별풍선 쏠 때 한 개 쏘고 두 개 쏘고 세 개 쏘고 네 개 쏘고 이렇게 막 순차적으로 계속 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BJ들이 막 쏴달라고 막 이렇게 리액션도 엄청 크고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그리고 시청자들도 막 이제 흥분되죠. 돈을 내가 얼마까지 쓸 수 있나 뭐 이런 걸 보는 재미. 그런 별풍선의 선물 패턴, 이렇게 순차적인 선물 패턴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랭킹을 매겨주는, 그리고 시청 시간에 의한 강태, 채팅 패턴을 분석해서 다양한 테마 랭킹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엘라스틱 서치로 뭐 5분이나 10분 단위로 리얼타임으로 랭킹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 저장된 데이터는 캐시 스토어인 뭐 데이터 볼륨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랭킹만 없기 때문에 논샤드 스토어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핫 여BJ, 그녀들이 원하는 쿨런 BJ, 별풍선, 억수로 터지는 방송,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별별 랭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패턴이 지금 요즘에 계속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개발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적용해보는 추세예요. 저희 내부적으로, 팀 내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마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추천 개인화는 알고리즘, 머신러닝, 유사도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저도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좁게 내로하게 알고 있고 계속 알고 있으면 더 많은 게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용량 처리 아키텍처도 구현을 해야 되고요. 또는 아니면은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잘 이렇게 엮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서비스와 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와 데이터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지만이 아주 기본적인 추천까지는 금방 가더라도 그 이상의 좀 더 정말 멋있는 개발이 해놓고도 좀 뿌듯한, 아직 지금 현재는 저희는 기본적인 것까지밖에 못 갔고, 깊은 이해도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과도 측정하고 만들고 나서도 끝이 아닙니다. 계속 튜닝하고 계산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왜 할까요?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너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 개발자라면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은 이제 그 톰 크루즈가 이렇게 뛰어갈 때 자신만의 빌보드 차트 이렇게 막 그 옷 뭐나 뭐죠 이런 쇼윈도 쪽을 지나가거나 이런 가게 들어가면 자기에게 맞춤형 피팅 이런 것가 최근에는 많이 이제 이렇게 세련되진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조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방송 분석 이런 시청 분석 이런 게 계속 되면서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멋있게 세련되진 않아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 봐서는 이런 추천 시스템 잘 만들면은 이런 미래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추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이런 쪽에 한번 개발자로서 한번 몰입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 예. 예, 쇼비님 감사합니다. 응원한다네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뷔 발표고요. MR이랑 하이브 쿼리. MR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현재는 거의 한 달 이상 데이터를 다 한 번에 다시 돌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원래 MR이라든가 하이브 쿼리는 뭐 한 30분, 10분 이내로 다 끝나요, 근데, 거진. 끝나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레디스라는 곳에다가 이제 다시 그 하이브된 데이터를, 그러니까 개인화 데이터를 쫙 다시 붓거든요. 붓는 작업. 이런 작업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런 작업이 한 시간 정도는 최소 걸려요. 한 시간 안 걸리는구나, 그래.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 튜닝하면은 좀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데이터가 점점 많이 더 쌓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네요. 하여간. 그리고 MR이랑 이제 시간, 데이터량이요. 데이터량은 전체적인 이렇게 저희가 실드처럼 시스템에서 이용한 데이터량은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하루에 한 300기가? 근데 그걸 다 쓰진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뭐 시스템 데이터 이런 것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시청 이력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그런 데이터를 다 원래 추천 시스템들이 뭐 이런 뭐 다른 곳에서 뭐 하루에 1테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한 몇십 기가 정도만 잘 써도 엄청난 데이터량이라 보고 그것을 한 달이라든가 뭐 6개월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한 방에 돌리려면은 좀 크죠. 답변이 된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뭐가 좀 물어본 게 있네요. 잠시만 조대현님이 이쪽에 전체적으로 해서 근데 이게 기초준위 중에 가야 할 길이 뭐네요. 아, 네. 이런 러닝 부석을 시작하러 하는 개발자분들에게 러닝 패스를 가이드 하신다면, 저는 러닝 패스를 한다면은, 우선은 러닝 패스를 가이드 하신다면, 저는 간단하게 요즘에 그, 왓챠가 처음에 시작할 때, 왓챠 아시죠? 영화 추천하는. 왓챠가 추천할 때, 그걸 기반으로 했거든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무비렌즈라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영화 데이터셋. 그러니까 영화를 한 뭐 10만 명이 별점을 매겨놓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선은 추천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왓챠가 이렇게 계속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이제 데이터, 뭐 이런 영화 추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기반으로 우선은 1차적으로 그냥 유사도를 먼저 측정해 보는 것들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런 실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거를 좀 목표로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비 렌즈라든가 이런 그룹 렌즈라는 곳에 가면은 이런 데이터셋들이 많이 제공해 주거든요. 그럼 그룹 렌즈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이런 데이터인데 이런 걸 기반으로 우선 자기가 아는 뭐 이렇게 토이스토리랑 얘랑 이 방송 이거랑 얼마나 유사할까 뭐 유클리드를 구해본다든가 이런 유사도를 먼저 구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사도를 구하고 나면은 그냥 생판으로 클러스터링 그런 거 없이 한번 이렇게 기술충이 측면에서 어떤 거 봐야 될까요?
근데 수학책부터 알마웃? 저는 알마웃 이런 걸 먼저 본다기보다는 우선은 수학책 이렇게 보면 머신러닝 보면은 하다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그러니까 머신러닝 한다면은 예,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뭐 추천을 한다면은 많이 이렇게 코스로 가져간다면은 저는 원래 이런 실제 데이터를 하나 데이터셋 같은 걸 가지고 그냥 유사도 같은 알고리즘을 먼저 구하는 거 테스트하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씩 자기 나름대로 그냥 구현을 해보는 걸 목표로 하는 거를 그냥 전체적인 큰 플로우만 알고 구현해보는 거를 그런 러닝 패스를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한다면은 TF IDF라는 그 문서 유사도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TF IDF 구하는 거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문서의 유사도를 구해보고 시작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면은 어떤 유사도를 썼지, 뭐 코사인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 돼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수집하게 되고 또 벡터 데이터셋 같은 것들을 여기 지금 저한테 퀘스천으로 1대1로 들어오는 그런 그런 얘기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여러분들과 공유되면은 많이 답변될 것 같은데, 저가 아니라도 잘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실제적인 한 예를 가지고 우선은 뭐, 제가 오늘 한 세미나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감을 잡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서를 이렇게 감을 잡고 하나씩 구현해 보면서 코사인 구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뭐 코세라 강의에서 러닝머신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요즘 코세라 강의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해도 괜찮죠. 저도 코세라로 R로 데이터 러닝인 R 했었는데 R을 배우려고 따라가는 게 좀 빡시더라고요. 그렇긴 했습니다. 좋은 강의도 많은 것 같아요. 예. 한 요 정도로, 오늘은 요 정도가 아무래도 될 것 같네요. 하여간 장시간 강의가 아니라 세미나 이렇게 들어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한 요 정도만,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신가요? 지금 감사하다는 내용들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했더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 그럼 오늘 즐거운 밤 되시고요. 네, 다음에 또? 하여간, 강의 후기요? 예, 강의 후기 다음에 어디로 올려야 되나? 예. 뭐 하긴 그거는 언제가 또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뭐 SSAG든 이렇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기회가 있으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얼른 주무시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정기 점검이 있어요. 어제 그 취침 시간을 잘못해가지고 참 조절 못해가지고 아쉬웠네요. 강의가 좋았으면 네이버 해피빈 강의가 좋았으면은 SSAG에 네이버 해피빈 같은 거 이렇게 기부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이 강의를 주선해 주신 조대엽 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다들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굿밤 되세요. 부리오토끼요? 그렇죠. 그때, 그게 SSAG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제가 너무 이렇게 관심도가, 개인이 각자 부리오토끼로 해피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